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일M 카메고진의 박명호입니다. 최근 소형 SUV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차는 바로 기아차의 니로와 함께 쌍용 자동차의 티볼리인데요. 지난해 티볼리를 출시하면서 소형 SUV 시장에서 파란을 일으켰던 쌍용차가 올해는 또 하나의 티볼리를 선보였습니다. 소형 SUV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적재 공간을 늘린 티볼리 에어인데요. 티볼리 에어는 한 달 만에 사전 계약이 5,000대가 넘으면서 흥행을 써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 소개할 차량은 젊은 감성과 함께 넉넉한 공간으로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바로 티볼리 에어입니다.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며 더욱 진화된 SUV가 탄생했다. SUV의 실용성은 기본, 도시적 세련미까지 더한 티볼리 에어. 감성적인 스타일링에 SUV의 한계로 불리던 공간을 업그레이드. 운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다 즐겁게 변화시킨다. SUV의 본성인 강인함을 그대로 살려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물론 내 집처럼 안락하고 편안한 실내 공간까지 제공. 도심에서 즐기는 다이내믹한 레저 라이프를 실현시킨 티볼리 에어. 넉넉한 공간성과 활용성 모두 만족시키는 새로운 크로스오버 SUV 티볼리 에어의 무한 매력 속으로 빠져보자. 자, 외관을 살펴보면 우선 전면부는 이 차량이 이 티볼리의 롱바디 모델, 그러니까 적재 공간을 넓힌 모델이기 때문에 전면 디자인은 기존 티볼리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선 가운데 쌍용차의 엠블렘과 함께 그 날개 모양의 그릴을 통해서 이 티볼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고 있고요.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변화를 줬는데 이 바벨 타입의 그 범퍼를 적용해서 이 역동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램프 같은 경우에는 LED 주간 주행 등과 함께 프로젝션 램프를 적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면처리는 기존보다 넓히고 그 날개 모양을 형태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스포티함을 더욱더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그 하단부의 안개등 같은 경우에는 크롬 디자인을 적용했고요. 또 스키드 플레이트를 적용해서 SUV의 정체성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측면부는 이 차량이 롱바디 모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길어진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소 이 어색해진 균형을 좀 갖추고 있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뒷바퀴 축부터 뒤끝까지 길이는 리어 오버행 길이가 245mm 늘어나는 대신에 차의 높이 또한 5mm가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캐릭터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앞면부터 뒷면까지 그 리어 램프로 쭉 이어지면서 남성미의 근육질 그리고 SUV가 갖춘 역동성 또한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티볼리 브랜드가 또 갖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 투톤인데요. 이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흰색과 검정색의 투톤을 갖추면서 마치 이 차량이 다소 이 BMW의 미니와 같은 인상을 갖추고 있고, C필러의 그 라인 역시 깔끔하게 뽑으면서 이 스포티함을 더욱더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전과 가장 달리 보이는 부분은 후면부인데요.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리드에 그 티볼리 에어만을 상징하는 이 날개 모양의 엠블렘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날개 모양으로 날렵하게 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 앞면과 뒷면부로 이어지는 그 역동성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 재질과 함께 그 보조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SUV의 특징을 자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젊은 스타일과 강렬한 개성을 완성한 티볼리 에어. 전면부에 비상하는 새 날개를 형상화한 라디에이터 그릴로 SUV다운 강인함과 스포티함을 표현하고, 바벨 형태의 전용 범퍼로 유니크한 멋을 추구했다. C필러 뒷부분의 길이가 늘어난 측면은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스타일리시한 투톤 보디와 블랙아웃 처리된 와이드한 D필러는 티볼리 에어만의 세련된 개성을 드러냈다. 날개를 형상화한 이미지를 품은 테일램프는 강렬한 인상을 뽐내고, 직선 형태로 바뀐 뒷범퍼는 간결하고 안정적인 인상을 극대화했다. 전용 엠블럼 에어로 감성적 디테일을 완성한 티볼리 에어. 지금부터 볼수록 빠져드는 매력적인 SUV 티볼리 에어의 감각적인 드라이빙을 즐겨보자.
실내도 역시 전반적으로 티볼리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뭐 스포츠카에 주로 사용되는 뭐 스포츠 D컷 스티어링 휠과 실린더 타입의 계기판은 이 기존 티볼리와 크게 차이가 없고 역동적인 느낌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가운데에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통해서 이 자동차의 뭐 타이어 압력이라든지 연비 같은 이 각종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 차량은 외관이 화이트와 블랙의 투톤 컬러인데 이 실내 같은 경우에는 블랙 컬러로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꾸몄습니다. 알루미늄 재질을 좀 적용을 하면서 SUV가 갖추고 있는 이 스포티함을 함께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게 각종 이 도어 트림이라든지 스티어링 휠, 또 그리고 센터 패시아 이 부분에 이 블랙 하이그로시를 적용을 하면서 고급스러움도 일부 좀 나타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공조 컨트롤러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컨트롤러가 적용이 됐는데, 엔터테인먼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스티어링 휠 부분에 좀 적용이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패널을 통해 가지고 각종 그 DMB라든지 라디오 기능을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 밖에 뭐 USB 단자라든지 HDMI 단자 같은 경우에도 이 하단부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쉽게, 다른 차량 같은 경우에는 USB 단자를 좀 찾기 어려웠는데 이 티볼리 에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통풍 시트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티볼리 에어 역시 열선 시트는 물론 통풍 시트까지 함께 적용돼서 소비자를 위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티볼리는 롱바디 모델이기 때문에 그 기존 티볼리와 가장 큰 차이점은 뒷간의 적재 공간입니다. 적재 공간은 721리터인데요. 기존 티볼리의 이 423리터보다 무려 297리터가 증가했습니다. 전장이 역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245mm가 이제 늘어난 덕분인데, 뒷좌석을 6대40으로 이제 분할 폴딩이 되고 32.5도까지 기울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적재 공간을 뭐 기록할 수 있어요. 여행용 가방 같은 경우에도 뭐 4개를 넣고 이제 실을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넓은 공간을 적재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 최적화된 공간 속에 다이내믹함을 강조한 티볼리 에어. 비상하는 새의 날개를 모티브로 한 실내 디자인은 공간감을 극대화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변속기 상단 부분에 무광 플라스틱 소재로 젊은 감각과 세련미를 강조하고, 여기에 시원하게 뻗은 날개 형상의 인스트루먼트 패널로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2개의 원형 계기판과 운전자의 시야에 이상적으로 위치한 내비게이션, 그리고 중앙에 적용한 디스플레이로 조작의 편의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스포츠카에 주로 사용되는 스포티 D컷 스티어링 휠로 이상적인 그립감을 제공하며 운전의 즐거움을 높였다. 무엇보다 여유로운 승차 공간과 720리터의 넓은 트렁크 공간 등 다양한 수납 공간으로 강렬한 인상을 준다. 타면 탈수록 만족도가 높은 최강 SUV 티볼리 에어. 이제 활용성과 편안함을 개선해 안락한 감성 공간을 완성한 티볼리 에어와 함께 질주해보자. 티볼리 에어는 뭐 티볼리와 마찬가지로 이 디젤 모델인데, 티볼리 디젤과 똑같은 1600cc급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대 출력은 115마력, 1500에서 약간 2000rpm 구간에서 이 최대 토크가 30.6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쟁 모델보다 상당히 높아서, 지금 저희가 이 일반 그 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한 시속 한 80km, 90km 이렇게 달릴 때 뭔지 모르게 이 주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힘도 좋고, 마력에 비해서 굉장히 이 차가 좀 굉장히 좀 잘 나간다는, 뭔가 모르게 차가 좀 잘 나간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젊은 층들한테 이 티볼리뿐만 아니라 티볼리 에어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좀 주행의 그 만족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근데 앞서서 이 쌍용차가 그 티볼리 에어 시승 행사를 했었어요. 그 인천공항까지 이제 가는 이제 그런 시승 행사를 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고속도로, 물론 고속도로도 달리겠죠. 근데 일반 그 국내 일반 도로에 달리는 그 구간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 달릴 때는 약간은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엔진의 속도감이라든지 그 주행감이
조금은 좀 떨어지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는 아이신사의 6단 변속기를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 뭐 국내 도로 사정이 굉장히 뭐 많이 막히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뭐 6단 변속기여서 뭐 나쁘다면 나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어쨌든 이게 SUV에서 6단 변속기가 뭐 그렇게 주는 뭐 기어를 변속하거나 혹은 뭐 효율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6단 변속기를 채택한 점이 뭐 그렇게 나쁘게만은 볼 수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티볼리 에어의 그 기능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4륜 구동 시스템인데, 전자식 4륜 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일반적인 이 도로를 달릴 때는 이 전륜으로, 그러니까 힘을 앞쪽에 다 100%를 사용을 하는데 눈길이나 산길 혹은 이제 빗길을 만났을 때는 알아서 이 토크 배분을 좀 해줘서 주행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이 시스템인데, 2천만 원대의 이 가격의 그 소형 SUV에서 이 4륜 구동 이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티볼리 에어만이 갖추고 있는 굉장히 뭐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연비 같은 경우에는 이 공인 연비가 13.3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달리고 있는데 연비가 약 한 13 정도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주행을 약 한 50km 정도를 했는데 지금 연비는 한 12.8, 뭐 13 왔다 갔다 하는데, 공차 중량이 티볼리에 비해서 50kg이 이제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볼리에 비해서는 연비가 조금 뭐 떨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뭐 SUV 치고 뭐 13 좀 아쉽다면 아쉽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이 정도 연비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SUV답게 역시 뭐 시인성이라든지 전면 시야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쌍용차가 역시 SUV 명가답게 이 티볼리를 통해서 이 명가 재건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시인성은 굉장히 좋고, 전체적인 느낌은 역시 젊은 층의 그 도심 주행에 맞춰진 그런 주행 성능, 그리고 코너링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능을 좀 자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 이 코너링을 돌 때 조금 쏠림 현상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우려는 좀 했습니다. 그런데 뭐 코너링을 돌거나 빠져나올 때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뭐 굉장히 뭐 부드럽게 잘 빠져나온다,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다이내믹한 역동성과 강렬한 드라이빙으로 자랑하는 티볼리 에어. 직렬 4기통 디젤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조화를 이루어 성능은 강해지고 소음은 감소했다. 또한 탄탄한 차체와 자세되어 주행안전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코너링을 느낄 수 있고, 여기에 안전을 위한 첨단 기술들이 적용. 동급 최다 7 에어백을 비롯해 타이어 공기압 자동 감지 시스템과 사고 시 2차 피해를 줄여주는 상해 저감 장치 등 다양한 안전 사양 등으로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젊은 스타일링으로 업그레이드된 디자인에 소음과 진동을 개선한 주행 성능까지 운전의 진정한 즐거움을 되찾아주는 SUV의 절대 강자 티볼리 에어. 지금부터 도심 속 편안한 레저 라이프를 마음껏 누려보자. 쌍용 자동차는 지난달 티볼리와 티볼리 에어를 합한 티볼리 브랜드를 전 세계 시장에서 7,500대 판매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약 5,500대의 판매를 기록하면서 티볼리 출시 이후 가장 많은 판매를 기록했는데요. 이 같은 판매가 이어진다면 올해 티볼리 브랜드의 전체 판매량은 10만 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천만 원대의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젊은 감성과 함께 SUV가 갖춘 넉넉한 적재 공간을 원하시는 소비자라면 한번 이 티볼리 에어를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